손 치워라! 뭐? 이년이 감히? 18초 만에 조폭 3명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코피 흘리는 남자가 운전면허증을 봤어요. 강주아 설마 칼바람의 딸? 기억했으면 꺼져! 1990년대 강남을 지배했던 전설의 조폭 칼바람 강천호. 그의 외동딸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죠. 범인은 신흥파 보스 박철호. 박철호 당신 차례야!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신흥파를 박살냈습니다. 조직원 32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칼바람의 딸이 선택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피해자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칼바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붑니다. 칼바람의 딸 지금 시작합니다. 강주아는 조폭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딸이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2024년 12월 금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서울 홍대 거리는 주말을 맞이한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4살 주아의 택시는 그 불빛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과 친구들은 주아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대생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쥔 주아의 손등에는 얇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격투기를 하는 사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주아가 누구였는지를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주아는 마포구 좁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6평 남짓한 원룸이 주아의 전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좁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주아의 시선이 벽 한쪽으로 향했죠. 흑백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천호였어요. 사진 아래 작은 재단에는 향 한 개비가 꽂혀 있었고 가늘게 올라가는 연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소주를 따랐습니다. 따르르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죠. 아빠, 오늘도 착하게 살았어요.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과제 잘했다고요. 친구들이랑 삼겹살도 먹었고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소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죠. 전 정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눈물이 맺히려 할 때 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밀려오곤 했어요. 5년 전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과거의 기억들이요. 1999년 서울 청담동이었습니다. 5살 주아가 살던 곳은 거대한 빌라였어요. 마당에는 분수가 있었고 현관에는 항상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거실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강북 쪽에서 또 말썽입니다. 처리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지. 어린 주아는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주아를 발견했습니다. 주아야, 이리 와. 주아는 계단을 내려갔고 아버지는 주아를 안아 올렸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죠. 우리 딸, 오늘 유치원 어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주아는 웃으며 대답했고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조직원들을 볼 때는 그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1990년대 강남을 지배했던 전설의 조폭 칼바람 강천호라는 거리요. 시간이 흘러 주아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면 항상 지하 훈련실로 내려가야 했어요. 천장에는 샌드백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죠. 벽에는 각종 보호 장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병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죠. 아가씨, 오늘도 시작하시죠. 주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글러브를 꼈습니다. 이병수는 손바닥을 펴 보였어요. 제 손바닥을 쳐보세요. 빠르게요. 팍, 팍, 팍. 주아의 주먹이 이병수의 손바닥을 연속으로 쳤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좋습니다. 이번엔 발차기요. 휙, 주아의 다리가 샌드백을 가격했고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0살 아이의 힘이라고 보기엔 강했어요. 주아는 태권도뿐 아니라 복싱, 유도, 칼리 아르니스까지 배웠습니다. 10살 때 이미 성인 남자를 제압할 수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아가씨. 재능이 정말 뛰어나세요. 훈련이 끝나고 물을 마시던 주아는 이병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전 왜 이걸 배워야 해요? 이병수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아가씨는 강해져야 해요. 형님의 딸이시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가 주아의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주아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주아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아야, 너만큼은 달라야 해. 착한 사람이 되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마. 그럼 착하게 살면 돼요? 그래. 내가 착하게 살면 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아는 15살이 되었고 이제 조직원들도 주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주아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주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주아야, 왜 앉아? 물어볼 게 있어요. 주아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아빠는 왜 이 일을 해? 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주아야. 이젠 못 나가. 그래서 너라도 다르게 살아야 해. 전 아빠처럼 살 수 없어요? 안 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너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약속해, 주아야.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019년 3월 15일이 왔습니다. 주아는 19살이었어요. 그날 새벽 아버지는 평소처럼 한강변 조깅을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는 게 습관이었죠. 오전 5시 17분 올림픽대로 진입 지점에서 25톤 트럭이 아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전화를 받은 주아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고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주아가 영정을 안고 울었고 조직원들도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조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장례 후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고성만이 주아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일반인으로 사세요. 신분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는 다 지우고요.
아저씨, 형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가씨만큼은 평범하게 사시라고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주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친구들을 사귀었죠. 낮엔 강의를 듣고 밤엔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랐어요. 주아는 몰래 헬스장에 가서 샌드백을 쳤고 집에선 그림자 복싱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달렸죠. 몸이 무뎌질까봐 두려웠어요. 주아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소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전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마치 폭풍 전 고요함 같았죠. 주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금요일 밤 11시 30분 이태원 클럽 거리였습니다. 주아의 택시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음악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주아는 손님을 기다리며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뒷좌석으로 3명의 남자가 타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야, 기사, 강남 쪽으로 빨리 가. 급해. 뒷좌석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거칠게 말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났으며 목에는 용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차민기였어요. 주아는 백미러로 민기를 봤는데 눈빛이 거칠었고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어디로 모실까요? 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톤이었어요. 그냥 가. 가다가 말할게. 민기가 짜증스럽게 말했고 옆에 앉은 두 남자도 술에 취해 하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차를 출발시켜 한남대교 방향으로 향했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몇 분이 지나 한강대교에 진입하는 순간 치직하는 라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는 백미러를 보니 민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연기가 차 안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차 안에선 금연입니다. 주아가 정중히 말하자 민기가 비웃으며 창문을 내리더니 담배를 밖으로 던졌지만 곧바로 새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기분 나쁘게 운전하네. 여자가 택시를 왜 해? 민기가 앞좌석을 향해 손을 뻗어 주아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거칠게요. 주아의 손이 운전대를 더 세게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손 치워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금 낮아졌어요. 뭐, 인연이 감히? 민기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그 순간 주아의 머리채를 뒤에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 주아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통증이 머리에서 목으로 퍼졌고 그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5년간 억눌렀던 본능이었습니다. 칼바람의 딸로 살았던 기억들, 태권도와 복싱과 유도와 칼리 아르니스를 배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주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자 끼익 소리와 함께 뒷좌석에 세 남자가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민기가 앞 좌석에 세게 부딪혔어요. 주아는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회전시켜
뒷좌석을 향했습니다. 민기가 일어나려는 순간 주아의 팔꿈치가 민기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크! 민기가 신음하며 숨이 막혔고 오른쪽 남자가 주아를 잡으려 손을 뻗자 주아는 몸을 낮추고 무릎을 올려 남자의 얼굴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악! 코피가 터졌어요. 왼쪽 남자가 일어나 주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주아는 팔로 막고 남자의 목을 잡아 조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얼굴이 빨개지더니 10초가 지나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18초 만에 3명 모두 제압됐습니다. 주아는 자신의 손을 보며 떨고 있는 걸 느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랬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기가 코피를 흘리며 주아를 노려보더니 손을 뻗어 주아의 가방을 잡았고 운전면허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민기가 면허증을 낚아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주아. 그리고 주아를 보며 눈빛이 변했어요. 기억했다. 너 죽었어. 주아는 면허증을 빼앗으며 민기의 손을 비틀었고 민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택시에서 난동 부리지 마세요. 주아는 차 문을 열고 세 남자를 하나씩 끌어내 인도에 내려놓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주아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어요. 백미러로 보니 민기가 바닥에서 일어나 주아를 노려보고 있었고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아는 집으로 향하면서 계속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 참을 수도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년간 숨겨온 정체가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주아는 샤워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었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자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민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말없이 바라봤어요. 아빠, 제가 실수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강남 오피스텔 25층 신흥파 사무실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서류들이 붙어 있었으며 창문으로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민기는 소파에 앉아 얼굴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옆구리도 아팠고 코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우야. 민기가 소리치자 28살 승우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네, 형님. 그년 신원 당장 파악해. 주민등록까지 다 뽑아. 민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고 승우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 손가락으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택시 차량 번호가 뭐였죠? 7349. 승우가 검색해서 택시 회사를 찾고 기사 명단을 확인했어요. 찾았습니다. 강주아, 24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입니다. 주민등록도 떠. 승우가 클릭하자 주민등록 등본이 화면에 떴는데 그 순간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거. 민기가 다가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부강천호 사망, 2019년 3월 15일, 과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928이라고 떠 있었어요. 강천호? 민기의 눈이 커졌고 승우는 포털 사이트를 열어 강천호를 검색하자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조선일보 전직 조폭 두목 강천호사 19 교통사고 사망. 1990년대 칼바람으로 불리며 강남 장악. 2019년 3월 17일
한국일보 천오파 와해. 강천호 장례식에 구 조직원 200여 명 참석. 2019년 3월 18일 스포츠 서울 칼바람 딸 오열. 외동딸 19홀로 남겨져. 작은 사진에는 상복 입은 어린 여자가 영정을 안고 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민기가 사진을 확대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젯밤 그 여자였고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미친. 칼바람의 딸이 살아있었어? 민기의 손이 떨렸고 승우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천오파는 5년 전에 완전히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강천호가 죽고 조직이 와해됐지. 근데 딸이 살아있었다고. 민기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박철호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칼바람의 딸이 살아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지더니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천호 말이야? 박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네. 강주아라는 이름으로 5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그년 택시를 탔는데 저희 셋을 18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재밌네. 박철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5년간 숨어 살았구만. 근데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 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침묵이 흘렀고 박철호가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처리해. 깨끗하게. 천오파 씨를 완전히 말려야지. 오늘 안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햇빛에 반짝이는 강남 거리를 응시했어요. 강천호. 내 딸도 오늘 보내준다. 민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 서울대 정문이었습니다. 주아는 마지막 강의를 듣고 캠퍼스를 나서고 있었어요. 귀가하는 학생들로 정문 앞이 북적였고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 겪은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검은 벤츠 2대가 인도로 돌진해 주아 앞을 가로막았어요. 학생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민기와 조직원 10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손에는 쇠파이프, 강목,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기의 얼굴에는 아직 금요일 밤의 상처가 남아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강주아,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민기의 외침이 캠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멀리 물러났고 한 남학생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주아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5년간 억눌렀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고 칼바람의 딸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여기는 학교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닥쳐. 내 애비 천오파처럼 오늘 여기서 끝장낸다. 민기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쳐라. 조직원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중에서 휘둘렸고 강목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왔어요. 주아는 왼팔로 파이프를 막고 오른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뚝 소리가 나며 파이프가 떨어졌고 주아는 그 파이프를 집어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강목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주아는 몸을 낮춰 피한 뒤 360도 회전하며 뒤돌려 차기를 날렸어요. 발이 남자의 턱에 정확히 맞았고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해 왔어요. 주아는 한 명의 팔을 잡아 관절꺾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다른 한 명의 얼굴에는 무릎을 올려 가격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쇠사슬을 휘둘렀어요. 주아는 사슬을 잡아채 남자의 목에 감았고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미쳤다. 저 언니 액션 배우야? 진짜 영화 같은데? 3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바닥에는 신음하며 쓰러진 9명의 조직원들이 있었고 민기만 홀로 서 있었어요. 민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고 나를 펼치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어요. 너 괴물이야. 진짜 천오파 피가 흐르는구나. 민기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주아는 민기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보냈어? 주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박철호. 민기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철호가 누구야? 우리 회장님, 신흥파, 보스. 주아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해? 민기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애비, 강천호. 5년 전에 회장님이 죽였어. 주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교통사고. 아니었어. 트럭 기사. 5천만 원 주고 일부러 들이받게. 주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아는 민기를 밀쳐냈고 민기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젠장, 괴물 같은 년. 주아는 황급히 현장을 떠났어요. 학생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고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마포구 성만의 치킨집 황금치킨이었습니다. 주아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성만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치킨을 튀기다 말고 급히 불을 끄고 주아에게 다가왔어요. 주아야? 무슨 일이야? 손이 왜 이래?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죠?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의 손도 떨렸어요.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말했어? 성만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오늘 신흥파 놈들이 날 죽이러 왔어요. 학교 앞에 10명이나. 민기라는 놈이 말했어요. 박철호가 우리 아버지를 트럭 기사 매수해서 죽였다고. 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성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년간 숨겨온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성만은 가게 문을 잠그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주아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소파에 주아를 앉히고 성만은 소주병을 가져왔습니다.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말할게. 성만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2019년 3월 초였어. 박철호가 형님을 찾아왔어. 거래를 제안했지. 성만이 말을 이었어요. 박철호가 말했다고 합니다. 강영, 우리 손잡읍시다. 천오파를 신흥파에 합류시키면 서울 전체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실소. 박철호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요? 돈도 되고 세력도 커지는데.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박철호, 당신이랑은 방식이 달라. 난 학생들 안 건드려. 마약도 절대 안 해. 성매매는 더더욱 안 돼. 우린 어른들끼리만 싸워야지. 박철호는 비웃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강영. 그런 낡은 생각으론 돈 못 벌어요. 고지식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난 죽어도 좋소.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다 죽을 거요. 내 딸한테 떳떳하게 살고 싶소. 성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새벽 5시 형님은 평소처럼 한강변 조깅을 나갔어. 올림픽대로 진입구간 정확히 5시 17분에 25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고의로 들이받았어. 형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지. 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트럭 기사 이광수라는 놈은 박철호에게 5천만 원을 받았어. 사고 다음 날 중국으로 밀항했고 지금까지 행방불명이야.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로 결론 내렸어. 박철호가 경찰 간부 3명을 매수했거든. 증거인멸, 수사 축소, 모든 게 조작됐어.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복수하려 했어. 하지만 박철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더라고. 경찰, 검사, 심지어 시의원까지. 우린 증거도 없고 힘도 없었어. 조직은 무너졌고 우린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했어. 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 믿었던 평화가 거짓이었어요. 성만이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기사들이었어요. 대학가 불법 사채 기승, 연 이자율 3000% 피해 속출, 20대 여성 15명 강제 성매매 조직 검거, 홍대 강남 클럽 신종 마약 캔디 확산, 자영업자 대상 폭력 조직 검거 보호비 명목월 200만 원이라는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주아야, 전부 신흥파 짓이야. 박철호가 하는 짓들. 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던 거야. 형님은 절대 약한 사람 안 건드렸거든. 학생, 여자, 자영업자. 형님은 그 사람들만큼은 지켰어. 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어요. 주아야, 이제라도 도망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나가. 내가 비용 다 댈게. 박철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았어. 가만 안 둘 거야. 성만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칼바람의 딸로 완전히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도망 안 가요. 주아야, 위험해. 제가 끝낼 거예요. 아버지 복수, 그리고 박철호가 망친 사람들. 제가 다 구할 거예요. 주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만은 주아의 눈빛을 보며 알았어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거요.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주아는 신흥파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성만을 통해 아버지의 옛 부하들과 연락을 취했고 뒷골목 정보망을 가동시켰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천우파의 인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보는 빠르게 모였습니다. 신흥파 조직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박철호 60세가 그 총수로 대한건설 회장으로 위장하고 있었고 차민기 32세가 행동대장으로 대부업과 유흥업소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김상도 45세는 마약 유통을 담당했고 이준혁 38세는 자금 세탁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약 50명이었죠. 주요 거점도 파악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8층에 대부업체 영화대부가 있었고 이태원 클럽하우스에서 마약을 유통했어요.
강남 뒷골목 VIP 라운지에서는 강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홍대와 신촌의 중소상인 30여 곳에서 보호비를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었지만 경찰은 뇌물로 매수되어 있었어요. 주아는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저씨, 아버지 옛 부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신흥파가 너무 커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 볼게. 형님을 위해서라면 다들 올 거야. 모두 형님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천호파가 살아있어. 내일 모이라고 할게. 목요일 밤 10시 성만 치킨집 2층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수 56세는 전 천호파 전투대원으로 현재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고 최동욱 61세는 전 경호팀으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철수 59세는 전 정보팀으로 편의점을 운영했고 박성훈 55세는 전 행동대로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김진수 54세는 전 경호실장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나머지 3명까지 총 8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50에서 60대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주아를 보는 순간 눈빛이 살아났어요. 이병수가 주아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형님 얼굴을 똑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제 24시죠? 주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버지 복수하고 박철호가 망친 사람들 구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김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우린 목숨 걸고 아가씨 지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어요. 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30분 강남 오피스텔 8층 영화대부였습니다. 조직원 12명이 야근 중이었고 채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는 복면을 쓰고 혼자 정면으로 돌입했어요. 문을 발로 차부수며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실 문 닫는다. 다 엎드려. 조직원들이 비웃었어요. 뭐야, 여자 혼자? 미쳤네. 누가 처리해. 3분 만에 12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아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한 사람당 20초도 안 걸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급소만 공격했습니다. 주아는 금고를 열어 채무장부를 확보했어요. 200명이 넘는 피해자 명단이었고 대부분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불법 고금리로 50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주아는 장부를 모두 찢어 불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기절해 있던 차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기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어요. 뚝 소리와 함께 부러졌습니다. 으악! 민기가 깨어나 비명을 질렀어요. 주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호한테 전해. 칼바람의 딸이 돌아왔다고. 다음은 내 목이야. 주아는 벽에 스프레이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천호파는 살아있다. 빨간 페인트가 벽을 타고 흘렀어요. 토요일 밤 10시 강남 뒷골목 VIP 라운지였습니다. 주아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님으로 위장에 입장했어요. 업주 한 사장이 반겼습니다. 주아는 화장실 가는 척 지하로 내려가 잠긴 철문을 발로 차부쉈어요. 자물쇠가 튕겨나갔습니다. 안에는 8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따라와요. 구출하러 왔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업주와 관리자 6명이 계단을 막아섰습니다.
업주가 소리쳤어요. 감히 우리 가게를 죽고 싶어? 주아는 10분 만에 모두 제압했어요.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쓰러뜨렸습니다. 구출된 여대생 한 명이 주아를 알아봤어요. 언니, 서울대 경영학과. 강주아 선배. 주아는 복면을 벗었습니다. 맞아. 이제 안전해.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주아는 경찰에 익명 제보했습니다. 3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월요일 밤 11시 이태원 클럽하우스였습니다. 주아와 이병수, 최동욱 3명이 잠입했어요. VIP룸에서 마약 거래 중인 조직원 5명을 제압했고 마약 70봉지와 현금 8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김상도가 뛰어나왔어요. 45세 전직 복서 출신, 체급이 달랐습니다. 내가 칼바람의 딸, 재밌네. 한번 붙어볼까? 여자 주제에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주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번 해봐. 주아와 김상도의 1대1 대결이 펼쳐졌어요. 김상도의 주먹은 무거웠지만 주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5분 만에 김상도는 KO 됐고 주아는 마약 전부를 압수한 뒤 경찰에 익명 제보했어요. 화요일 오후 홍대 인근 중소상인 30곳에서 보호비를 뜯는 조직원 7명을 찾아갔습니다. 주아와 옛 부하들이 한 명씩 찾아가 제압했고 상인들에게 안심시켰어요. 이제 안 와요. 또 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켜드릴게요.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신흥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부업 수익은 제로가 됐고 유흥업소는 폐쇄됐어요. 마약 조직이 완전히 붕괴했고 보호비 사업이 마비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20억 원이었고 조직원 32명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구속됐어요. 뒷골목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호파가 부활했대. 칼바람의 딸이 복수를 시작했다고. 박철호가 끝났어.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시작했어요. 이제 끝을 볼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억. 박철호는 대한건설 회장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30층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방 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직원 32명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고 수익은 제로가 됐어요. 차민기는 손가락에 부목을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박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미끼를 던져야지. 강주아한테 가장 가까운 놈이 누구야? 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만입니다. 치킨집 주인 강천호 전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잡아와. 마이너스. 수요일 오전 10시 마포구 황금치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만은 치킨을 튀기던 손을 닫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회사 회식용 대량 주문이었습니다. 치킨 50마리, 마포구 상암동 주소, 1시간 반 안에 배달. 성만은 메모를 적었어요. 주아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박 주문이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공부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성만은 부지런히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기름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50마리가 모두 포장됐어요. 오토바이에 가득 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오후 1시. 성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시계를 봤어요. 1시간 반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주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 15분. 주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상 메시지. 발신자 번호 없음.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폐창고였어요. 콘크리트 벽, 깨진 창문, 먼지 쌓인 바닥. 햇빛이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성만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주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만 주변에 조직원들이 20명 넘게 둘러서 있었어요. 검은 옷, 쇠파이프, 강목, 날카로운 눈빛, 공기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박철호가 섰습니다. 회색 정장, 넥타이를 푼 와이셔츠, 냉소적인 미소. 60세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조직을 엉망으로 만든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거래를 하자고. 오늘 밤 12시 마포구 망원동 폐건물 혼자 오라고. 안 오면 성만을 한강에 던진다고. 박철호가 성만을 발로 찼어요. 성만이 의자째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움직였어요. 사진 5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주아의 대학 친구들이었어요. 얼굴, 이름, 집 주소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주아의 숨이 멎었어요. 박철호의 마지막 경고. 혼자 올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이 다칠 것인가. 12시까지 기다린다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주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만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벽장 깊숙이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5년간 아무도 열지 않은 상자. 주아는 그것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녹슨 금속 소리가 났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겨 있었어요. 권총 한 정, 실탄 6발, 천오파 문양이 새겨진 단도,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아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검은 금속이 방 안조명을 반사했어요. 단도도 꺼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어요. USB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주아야. 아빠가 이걸 녹음하는 건 불안해서다. 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박철호가 이상하게 움직여.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복수하지 마. 평범하게 살아다오.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싸워야 한다면 기억해. 칼바람은 빠르지만 진짜 힘은 중심에 있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게 내 중심이다. 그걸 잃지 마. 그게 널 사람답게 만드는 거야. 파일이 끝났습니다. 주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이었어요. 2019년 3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박철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처리해. 트럭은 준비됐어. 강천호 동선은? 또 다른 남자 목소리. 형님은 매일 새벽 5시 15분에 올림픽대로 진입하십니다. 거기서 치면 됩니다. 주아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소리,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수, 아버지의 경호실장, 함께 무릎 꿇었던 그 사람, 배신자였어요. 주아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찼어요. 단도를 부츠 안에 숨겼습니다. 옛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밤 11시 30분, 망원동 폐건물 뒤편으로 모이세요. 작전이 있습니다. 이병수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성만 아저씨가 잡혔어요. 제가 구하러 갑니다. 혼자 가는 척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잠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피로 물들 거예요. 주아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성만 아저씨를 반드시 구해야 해요. 제 중심이니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킬게요. 지켜봐 주세요. 영정 속 아버지가 따뜻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권총을 확인했어요. 실탄 6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끝낼게요. 밤이 되면 칼바람이 다시 분다. 밤 11시 30분. 마포구 폐건물 뒤편 1990년대 나이트클럽 건물입니다. 이병수와 6명의 옛 부하들이 검은 옷에 복면을 쓰고 조용히 접근했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2층으로 뒤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녹슨 철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2층에 도착해 홀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로프를 준비하고 숨을 죽였어요. 밤 12시 정각. 주아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부츠, 허리에는 권총, 부츠 안에는 아버지의 단도를 숨겼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녹음기 버튼을 눌러 옷 속에 숨겼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1층 홀.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금이 가 있었으며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였습니다. 30명 넘는 조직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서 있었고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성만이 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2층 난간에는 박철호가 회색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주아, 약속 지키는구나. 용감한데? 아니면 바보인가? 주아는 천천히 조직원들 사이를 지나며 박철호를 올려다봤어요. 약속 지켰어요. 성만 아저씨 풀어주세요. 내가 참 순진하구나. 내 애비도 그렇게 순진했지. 그래서 죽었어. 주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순간 박철호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다가왔습니다. 주아는 재킷을 벗어 던지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천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땅! 총성이 홀을 가득 채우자 조직원들이 멈췄습니다.
다음은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맞고 싶어요? 주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떨림 없는 손으로 권총을 가장 가까운 조직원에게 겨눴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주아의 손목을 잡으며 권총을 낚아챘고 주아가 돌아보니 김진수였습니다. 아버지의 경호실장이었던 그가 지금은 주아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가씨. 난 애초부터 박 회장님 편이었어. 성만이 소리쳤습니다. 이 개새끼야. 박철호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일본도를 들고 있었어요. 강주아. 내 애비도 죽기 직전에 이 표정이었어. 조직원들이 주아를 붙잡아 무릎을 꿇렸습니다. 박철호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천오파는 오늘로. 쨍그랑. 창문이 깨지며 4개의 연막탄이 떨어져 쉬익하고 폭발하듯 연기가 퍼졌고 홀이 회색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2층에서 7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이병수가 먼저 착지했어요. 아가씨, 대혼전이 시작됐습니다. 연기 속에서 이병수가 쇠파이프를 막아내고 상대의 턱에 주먹을 박았어요. 쿵! 최동욱은 2명을 상대하며 1명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다른 1명을 가격했습니다. 주아는 김진수를 향해 돌았습니다. 360도 회전 발차기로 손목을 가격하자 탕! 권총이 천장으로 오발되며 떨어졌어요. 명치에 무릎을 박았습니다. 김진수가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홀을 채웠고 7명의 옛 조직원들이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주아는 성만에게 달려가 밧줄을 단도로 잘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박철호는? 제가 처리할게요. 주아가 뒤를 돌아보니 박철호는 이미 계단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단도를 꽉 쥐고 계단을 뛰어올라 마지막 철문을 어깨로 밀쳐 열고 옥상으로 뛰쳐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철호가 난간 앞에 일본도를 들고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끈질기네 강주아. 내 애비처럼. 주아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부츠에서 아버지의 단도를 꺼냈어요. 천오파 문양이 새겨진 칼날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총은 아까워요. 제 손으로 직접 끝낼 거예요. 칼로 승부 보자는 거냐? 좋아. 내 애비처럼 칼로 죽어라. 2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박철호가 일본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어요. 주아가 단도로 막아내자 쨍.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철호가 빠르게 칼을 회전시켜 주아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주아는 뒤로 물러나며 피했어요. 주아가 반격했습니다. 낮게 자세를 낮추며 허벅지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박철호는 막아냈어요. 쨍! 박철호는 60세였지만 40년 경험이 칼끝에 녹아 있었고 주아는 빠르고 젊었지만 실전살인 경험이 없어 주저했습니다. 박철호가 일본도를 수평으로 휘둘렀어요. 주아가 몸을 뒤로 젖혔지만 칼날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뜻한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아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박철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단도가 박철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2 사람 모두 피를 흘리며 대치하는 가운데 거친 숨소리만 옥상에 울렸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박철호가 피를 토하며 웃었어요. 방해됐으니까. 강천우는 바보였어. 의리, 정의, 헛소리만 하고. 난 돈이 되는 건 뭐든 해. 학생이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 내 애비는 고지식해서 죽었어.
주아의 손이 떨리며 단도를 높이 들어 올려 박철호의 목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주아야, 내가 사람을 죽이는 순간 넌 아빠처럼 돼. 약한 사람을 지켜. 주아의 손이 멈추며 칼이 공중에서 떨렸어요. 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복수도 못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아는 칼을 내려쳤습니다. 박철호가 일본도로 막으려 했지만 주아가 칼을 옆으로 비틀며 그의 손목을 가격했어요. 탁! 일본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주아의 단도가 박철호의 허벅지를 깊게 베었습니다. 으악! 박철호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어요.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주아는 핸드폰을 꺼내 형사 장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망원동 폐건물입니다. 박철호 있어요. 증거 녹음도 있고요. 5단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파란 불빛이 건물을 밝혔고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어요. 박철호는 체포되며 절규했습니다. 강천호, 내 딸 때문에. 주아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제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마세요. 1층에서는 김진수가 이병수에게 붙잡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아가씨. 주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팔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주아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끝났어요, 아빠.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높은 천장 아래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아는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성만이 옆에 앉아 주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주아의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피고인 박철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주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5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교사, 조직폭력행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매매 알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박철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김진수에게 징역 20년, 차민기에게 징역 15년. 하나씩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주아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성만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주아야. 주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며 주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여름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일주일 후 주아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고 주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만이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취업 계획을 물었지만 주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요. 그로부터 2주일 후 마포구 작은 건물 앞 천호 청소년보호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2층 건물 입구에 새하얀 현판이 걸렸어요. 천호 청소년보호센터 마이너스 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주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센터 앞에 섰습니다. 성만과 옛 부하들이 주아 곁에 서 있었어요. 이병수, 최동욱,
김철수, 박성훈. 모두 50대가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상담실 2개, 작은 휴게실, 법률 자료실. 벽에는 아버지 사진이 조그맣게 걸려 있었어요. 이병수가 상담실을 둘러보며 이제 할 일은 애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처럼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망친 세상을 이제라도 고쳐야지. 최동욱도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이 원하시던 일이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늘 약한 사람들 지키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만이 찻잔을 나눠주며 주아에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주아는 찻잔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요. 신흥파에게 피해를 입었던 여대생 셋도 센터에 왔습니다. 주아가 유흥업소에서 구출했던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조력자로 변화한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주아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첫 주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센터 홍보 전단지를 돌렸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상담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17세쯤 돼 보이는 여고생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아가 상담실에서 나와 소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괜찮아요. 소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아는 소녀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의자를 권했어요.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소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무슨 일이에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부모님 몰래 빌렸어요. 200만 원이요. 근데 일주일에 이자가 30만 원씩이래요. 매일 전화 와요. 학교 앞까지 찾아왔어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아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지은이요. 지은아, 잘 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주아를 봤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지켜줄게. 주아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아가 번호를 메모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요. 내가 처리할게. 약속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주아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요. 이제 안전해. 지은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어깨가 내려갔어요. 성만이 지은을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센터를 나가고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아는 핸드폰으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은이 빌린 돈. 내가 갚을게요. 너 누군데? 주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칼바람의 딸. 지은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만이 돌아와 물었어요. 처리됐어?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성만이 주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주아야. 주아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센터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천호 청소년 보호센터 6글자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주아는 센터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누가 도움을 청하러 올지, 누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가 시작됐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일요일 아침. 한강변은 조용했어요. 겨울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물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주아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달렸던 바로 그 코스였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변을 따라. 발 아래 아스팔트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주아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50여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대부업 피해 학생들, 폭력 조직에게 시달리던 상인들, 가출 청소년들. 하나하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성만과 옛 부하들이 낮이든 밤이든 함께했습니다. 주아는 점점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지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 난 바로 그 지점. 주아는 멈춰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도로변 난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주아는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아의 볼을 스쳤습니다. 복수?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아빠 말대로 했어요. 아빠가 원하던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주아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전 이제 손 씻었어요. 앞으론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일만 할게요.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제가 대신 지킬게요. 주아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센터에서였습니다. 20대 여성이 폭력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는 급한 상황이었어요. 주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아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센터를 향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10분 후 센터 앞. 주아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 상담실에 20대 초반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성만이 옆에서 차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주아를 보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는 여성 옆에 앉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주아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조폭이었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하며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집 주소도 회사도 다 알고 있다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아는 티슈를 건네며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어깨가 내려갔어요. 성만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가씨, 일단 차 한잔하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주아는 여성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기록하고 위로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 신고, 보호 조치, 쉼터 연결, 법률 지원. 하나씩 차근차근.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돌아간 뒤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성만이 주아 옆에 앉으며 주아가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주아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형님이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주아는 고개를 돌려 성만을 봤어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만이 주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주아야, 넌 형님이 못다한 일을 하고 있어. 그것도 형님보다 더 멋지게. 주아는 작게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센터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센터는 서울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마포, 강남, 홍대.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자원봉사자는 30명이 넘었어요. 지난 1년간 15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주아는 매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주아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밝았고 진행자가 센터를 만든 특별한 이유를 물었어요. 주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저는 그 가르침을 제 방식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아는 미소 지으며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주아는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조용했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천호 1970-2019 사랑하는 딸 주아의 아버지. 주아는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냈어요. 한 잔을 따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소주가 땅에 스며들었어요. 아빠,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전 이제 칼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봄바람이에요. 아빠가 원하던 그 사람이 됐어요. 약한 사람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자랑스럽죠? 주아는 소주 한 잔을 더 따라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주아는 일어나 묘지를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2026년 봄 서울. 주아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천호 청소년보호센터 마이너스 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성만과 봉사자들이 야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아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조폭의 딸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희망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은 끝났어요.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누가 찾아올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복수는 끝이 있지만 구원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아는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